젓가락 막 이제 이거 야 출장비야 써 막 이랬다가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아주 지칠 때까지 질문을 퍼보는 시간, 전문가 TV 비전문가 송필근입니다. 뭐 저번 영상들 봐주신 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계속해서 세모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왜 자꾸 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주시네? 알겠습니다. 자, 세모편입니다. 뭐 저희가 뭐 저번 시간에 뭐 이제 경조사비도 뭐 알아봤고, 뭐 차량 경비, 뭐 접대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꿀팁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꿀팁을 전수해 주실 분이시죠. 경기도 고문 세무사 이효원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효원 세무사입니다. 네. 우리 세무사계의 여전상 들을 때마다 욕 먹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모두가 어이없는데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기 사모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유전상? 사실은 와이프는 네. 왜 유준상을 얘기했냐고 그러면서 칠봉이를 얘기했어야지라고. 7봉? 오! 완전하겠네. 야, 저 드라마에 응답하라에 나왔던 그 칠봉이.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열받는 게 조금 있어. 그래서 더 열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화가 나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꿀팁들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여러분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죠? 저희 썸네일. 이때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요거 굉장히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간다고? 일단 어이가 없긴 한데 뭐 요 부분 뭐 어떻습니까? 갈 수 있나요? 네, 뭐 재밌게 얘기는 했는데요. 네네네. 한번 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출장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출장비. 예. 자, 그러면 국내, 뭐 해외 포함해서 요 출장비, 뭐 사업자가 이 출장비를 어떻게 활용하면 바람직할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가 뭐 출장비라는 용어를 가장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쓸 텐데요. 네. 우리가 이제 세무나 회계 처리에서는 여비교통비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거든요. 이제 여비교통비라는 얘기가 자체가 네. 출장, 외근 관련해서 나가는 여비교통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비교통비.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여비교통비. 출장 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출장 갔어. 예. 일단은 좀 길게 간다 그러면 잠을 자야 되니까 그렇지. 숙박비가 들어가죠. 숙박비. 예. 그리고 뭐 이제 다니면서 이제 식사도 하니까 식대, 뭐 간식도 사 먹을 수도 있을 거고, 그쵸. 음료 같은 거. 예. 그리고 이제 차 관련돼서 예. 뭐 차량비들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통행료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주차비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한다 그러면 뭐 버스비, 지하철, 택시 이런 것들도 다 교통비가 될 거고. 비행기. 예. 멀리 갈 때 이제 비행기 타면 항공권도 다 예. 그래요? 예.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제 물어봐야 돼요.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출장 갔다 왔다고 막 울고 떼쓰고 막 나 우겨 바득바득 우기고 막 바닥에 들어 누워갖고 집에 안 갈 거라고 막 나 갔다 왔다고 막 울어도 보고 막 멱살도 잡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 됩니까? 될까요? 안 되죠. 뭘 물어봐요. 안 되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 출장 간 게 사실은 이제 뭔가 입증이 좀 필요할 텐데요. 네네. 우리가 그 출장을 좀 가게 되면 뭐 가는 당연히 이제 목적지가 좀 있을 거고, 네. 가는 또 이유가 있겠죠. 방문한 목적이 있을 거고, 이제 다니면서 들어가는 어떤 이제 그런 영수증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텐데, 네. 이런 게 어떤 이제 회사에서 우리가 처리를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지출결의서, 어떤 출장 복명서, 뭐 출장 보고서 이런 것들로 이제 작성을 하면서 이제 입증을 하는 거죠. 그걸 받으려고 이걸 다 준비해야 된다고요? 다는 아니고요.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뭐 이렇게 어떻게 그걸 다 쓰냐 그러니까 그랬을 어려워요. 텐데, 듣기만 해도. 네. 근데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리가 여행을 갔다 좀 생각을 해보면서 네네. 여행 일기를 쓰듯이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이제 그런 영수증을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증빙이 되는 거죠. 그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어디에 갔다 왔고 순서대로 이제 시간의 흐름대로 그렇죠. 어디 갔다 왔고 하면서 이제 영수증을 붙이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일기 형식처럼. 그렇죠. 근데 요거는 진짜로 만약에 해두면은 나중에 진짜 봤을 때 약간 그 여행의 추억을, 물론 이제 여행이 아니고 출장입니다만. 네, 출장의 추억이겠죠. 출장의 추억. 네네네. 저희가 뭐 이거 갖고 여행을 가라고 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 됩니까? 막 다 그냥 가가지고 막 67억을 쓰고 왔어요. 출장을 가가지고 67억을 썼어요. 막 가갖고 야 이거 출장 나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나의 사업 거래처 막 만나고 막 이러면서 67억 다 생각해야 됩니까? 어이가 없으신가요 혹시? 네. 우리가 지난번에 접대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다고 이제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 여비교통비는 또 공식적으로 한도는 없습니다. 67억인데 67억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제 국세청이 사실 뭐 스마트한 곳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어떤 출장지가 어딘지 출장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그거에 적당한 이건 또 명칭이 이제 사회통념상 또 나왔다. 네. 여러분 사회통념 또 나왔습니다. 이 출장의 적절한 금액. 네. 야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거야라는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그렇지. 범위를 좀 정해놓고 여비교통비는 근데 한 가지 좀 추가되는 게 네네. 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초과하면 그 출장 간 직원분의 급여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출장을 내가 직원을 보냈는데 이제 사회통념상을 벗어나는 말 그대로 67억을 쓰면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한 7억 이상은 아무튼 거기서 몇 억은 급여 처리가 돼버리는 거구나. 예, 정말 만약에 67억이라고 그러면 네. 국세청에서 그래 7억까지는 인정해줄게 그렇게 되면 60억은 그 출장 간 직원의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말정산 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직원분은 그 60억이 자기 급여로 다 처리가 돼서 연말정산할 때 뭐 세금 완전 폭탄을 맞는 거죠. 그 직원분 혹시 있으시면 연락 좀 주십시오. 혹시 내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 67억을 쓰신 직원분이 계시면 조심하십시오.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60억을 자기 급여 처리가 돼요.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좀 전에 예를 든 7억 부분도 어디까지나 예를 든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사회통념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또 애매하기도 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세무사님들과 또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하세요 라고 뭐 강요하거나 뭐 탈세 뭐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절세를 절세입니다. 절세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는 꿀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67억 얘기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을 사실 체감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뭐 이게 그 정도면 이 정도 되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님께서 출장을 가십니다. 출장을 가서 어떤 이 선진 문물을 경험하시고, 본인 사업에 어떤 영감을 얻고 뭐 이러기 위해서 유럽 8개국 막 가고 막 지중해 이런 데 찍고 막 돌아다니면서 저기 아프리카 초원 착 보면서 막 동물들이 뛰다니는 것도 보면서 그래 이게 내 사업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냥 돌아오셨어요. 네. 이 부분 입증됩니까? 이게 여기서 쓴 돈들이 됩니까? 이거 퇴근 퀴즈인가요? 아닙니다. 퇴근 퀴즈 아니에요. 퇴근 퀴즈 아니에요. 이게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사업에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막 유럽 막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닌 것도 되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풀기는 제가 볼 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방송 일을 하시니까 우리 다큐멘터리 이런 거 촬영할 때 보면 뭐 길게도 가야 되고 어떤 일주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누가 봐도 업무잖아요. 뭐 그런 경우라면 거기에서 소요된 경비들은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업종 관련해서 타당하게. 그렇죠. 사업적으로 관련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이 업무상 갈 수 있다라는 가는 거다라는 어떤 입증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거네요.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누가 봐도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저기 유럽 8개국 막 다니신 분이 돌아오셔가지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야 너희들도 이제 가서 견문을 넓히고 와라. 그래서 출장비를 각 20만 원씩 막 지급을 합니다. 다녀와. 출장 다녀와. 이렇게 될 경우 이것도 다 처리됩니까? 그런 경우들이 사실 좀 간혹 좀 있어요. 있어요? 네네네. 또는 이제 급여 책정할 때 어떤 출장비로 아예 고정적으로 책정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출장비는 그러니까 여비교통비 처리는 어디까지나 좀 사후정산 같은 개념을 보셔야 돼요. 후에. 예, 출장을 갔다 온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그렇지. 인정해 주는 거지. 그렇지. 뭐 가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출한다고 해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처럼 고정적으로 매달 뭐 2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네네. 그 직원분들의 다 급여로 처리가 될 거예요. 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직원은 20만 원 보너스를 그냥 받아버린 그렇죠. 셈이 되는 거네요. 결국에 연말정산할 때 그러니까. 세금을 더 토해내거나 환급액이 더 줄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장비로 쓴납시고 막 계속 잡아놓고 네. 자기 나름대로 뭐 복지랍시고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네. 법카 좋아하잖아요. 법카. 법카. 예, 법카라고 막 썼다가는 법카라고 막 이제 이거 야 출장비야 써 막 이랬다가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입증이 가능한 상황에서 쓴 다음에 이제 사후에 정산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정말 이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실무로 이제 처리를 하실 때 좀 주의사항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여비교통비 관련해서 네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우리가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가운전 보조금. 예, 우리 급여에서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네. 이제 직원분이 본인 차로 업무에 뭐 출퇴근이나 외근 같은 걸 하고 다닐 때 네. 그런 교통비를 좀 보조해 준다는 명분으로 매달 이제 돈을 준다. 그러니까 급여가 나간다 그러면 최대 2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소득세 연말정산에 이럴 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게 소득이 좀 덜 잡혀서. 예. 그런데 그렇게 자가운전 보조금 활용하는 업체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직원분이 출장을 갔을 때 교통비나 이런 거를 추가로 더 주게 되면 그거는 이제 급여로 처리가 됩니다. 그것도 급여구나. 왜냐면 이미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교통 관련한 거는 이미 다 된 건데. 된 건데 근데 추가로 출장비에서. 더 주게 되면 그러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직원이 출장을 갈 때는 그 출장비에서 이제 교통비는 빼야 되는. 그렇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세밀한 부분들 여러분 어디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이 좋아요와 구독 말씀을 처음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보통 유튜버 분들 보면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요 순서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퇴근 퀴즈 시간입니다. 네, 퇴근 퀴즈 뭐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요. 질문을 이제 마구마구 당황하실 만한 전문가분이 당황하실 만한 질문을 계속 퍼부어서 약간 말문이 막힌다던가 동공이 심하게 흔들린다던가 그거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촬영 끝나고 그냥 끝하고 그냥 집에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지금 누르세요. 지금 그거 맞아요. 지금 확인하셨죠? 그거 맞아요. 그거 누르세요. 그거 누르면 돼요. 지금 그거 누르라고. 됐어요. 잘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퇴근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퇴근 퀴즈. 자, 그렇다면 퇴근 퀴즈 들어갑니다. 자,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툭 꺼놓고 얘기할게요. 네. 자, 그래요. 나 여행 갔어요. 네. 맞아. 나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행 갔어. 해외여행 갔어요. 근데 이제 그거 좀 어떻게 경비 처리 좀 그거 좀 안 되겠냐고요. 출장비로. 사람이 정이 없어. 벌써부터 그 눈빛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돼요. 그거 좀 해주면 해주세요. 안 되고요. 안 돼요? 근데 사실 사장님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여행 갔는데 뭐 이거 좀 어떻게 출장비로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국세청도 사실 이걸 많이 알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한 3가지 정도는 아예 여행으로 좀 취급을 하더라고요. 적어놨어요? 예. 뭐예요? 일단 여행을 허가를 받아서 가는 경우, 그러니까 관광 비자 같은 거 그렇게 가는 경우. 그리고 우리 이제 뭐 패키지 여행 있죠. 예, 패키지 여행으로 가는 거. 홈쇼핑에서 파는 거. 그렇죠. 예, 홈쇼핑에서 하는 그런 패키지. 그리고 어떤 소모임들 있죠. 누가 봐도 개인적인 모임. 그런 모임에서 단체로 가는 여행.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여행이다라고 해서 아예 정해놨어요. 역시 이게 배우신 분들이 만드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출장 가는데 홈쇼핑에서 파는 패키지 여행 구매해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관광 비자 뭐 이런 것처럼 대놓고 이건 놀러 가는 거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네요. 뭐 소모임도 뭐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골프 치러 간 거야. 그건 그렇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또
그래도 이런 상황이 사실 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진짜 내 해외 거래처 가서 일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를 했다라고 하면 그 범위 한해서는 그래도 경비처리 인정을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다는 아니어도 이제 그 내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 한해서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이제 해외여행 갔는데 본인의 관련된 이제 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면 해외에서 뭐 박람회를 한다거나 뭐 세미나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증빙들을 좀 챙기시거나 하면 출장비로 좀 일부분은? 교통비로 일부는 좀 처리할 수가 있죠. 아, 요것도 꿀팁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네, 제가 하나 알아냈습니다. 네, 받아 적으시고요.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그러니까 사회 통념인데 요 부분은 좀 이제 그래도 조금 뭐 또 정의 있게 좀 풀어줬네요. 그래도. 네. 네, 조금은 인정해줄게. 뭐 이런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의 출장 업무상의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해줄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예요. 진짜 출장을 간 거야. 네? 출장을 갔는데 네. 그 중에서 조금 놀았어요. 아, 놀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놀고 싶어요? 아, 놀고 싶어요. 난 막 띵가띵가 놀고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난 뽀로로예요. 자, 그래서 내가 출장을 갔는데 조금 저기 간 김에 뭐 이렇게 어디도 좀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부분만 또 빼버려? 네, 우리 해외 출장 갔을 때 사실 그런 경우 많죠. 어차피 간 김에 좀 관광지 좀 이렇게 일정도 들어가는 경우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네. 일정을 출장 일정하고 여행 일정을 비율을 좀 나눠가지고 예, 전체 여행비를 이제 비율로 안분을 해요. 그래서 출장 관련된 일정 비율만큼은 우리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해주고 여행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출장자분의 이제 급여 처리 이렇게 가는. 아, 비율을 그냥 나눠서. 예, 예. 아, 그럼 그 부분은 세무사님께서 해주시는. 이제 보통 해외 일정도 나와 있으니까. 아, 그 일정대로 예. 봤을 때 이제 비율을 나누는 거구나. 그렇죠. 예. 아, 요것도 몰랐네. 아,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거네요. 이제 뭐 짧게 이게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이제 일한 만큼만 해줄게. 그렇죠. 네. 노는 건 절대 해주지 않을 거야. 어디서 놀고 세금으로 저걸 막 그런 거잖아요. 이해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자,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데 배우자가 날 믿지 못해. 아니, 이런 경우 실제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내 마누라가 나를 믿지 못해. 어디 또 해외 출장이라 그러고 또 올라가려고? 이거 화가 났어 막. 이럴 경우에 내가 따라갈 거야. 또 따라온대. 따라온대. 이럴 때 어떻게? 네. 따라온다는데 어떻게요? 그럼 어떻게 제 아내 저기 경비 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네. 받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배우자가 같이 갔는데 네. 배우자 같이 뭐 숙박도 할 거고 같이 경비들이 나가겠죠. 그 부분을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 이거 있다는 말을 듣고 지금 많은 유부남 분들께서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요 핑계 대고 떼놓고 가야 되는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알려는 드릴게요.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출장하시는 분이 어떤 이제 신체적인 좀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좀 불편해서 그런 거동을 위해서 이제 보필할 분이 필요할 때. 오케이. 네. 장애가 있어서. 그렇죠. 그럴 경우 또. 예, 그럴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해외를 가니까 당연히 어떤 현지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그런 그 외국어가 능통한 사람 또는 업무차 갔을 때 어떤 전문 지식들이 필요할 텐데 네네.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이제 직원들이 다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언어 할 분도 없고 외국어 할 분도 없고 그런 전문 지식 있는 분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통역 개념으로. 그렇죠. 같이 갈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게 가능할 때. 예. 외국어가 능통할 때. 그렇죠. 배우자가 이제 외국어가 좀 능통해야겠죠. 그리고 또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국제회의 같은 데 보면 네. 뭐 이제 드라마나 이제 그런 거 좀 나올 텐데 배우자를 항상 이렇게 좀 대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국제회의. 그래서 예. 그런 회의 모임 자체에서 배우자를 동반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모임 자체가 그럴 때 같이 이제 갈 때는 예, 경비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일단은 뭐 국제회의를 다니시는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볼 것 같진 않고. 뭐 박람회든 세미나도 뭐 그렇게 예, 그런 것도 가능한 거. 예, 어떤 그 모임 자체가 그런 거라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네요. 본인의 몸에 이제 장애나 불편함이 없는 분들을 만약 기준으로 한다면
배우자분께서 외국어 능통자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건 거잖아요. 그렇죠. 자, 유부남분들 다시 웃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네. 자, 근데 진짜로 이거 갑자기 궁금하네요. 외국어 능통자라고 하니까 그거는 네. 뭐예요?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필근 씨처럼 지금 한국말 요 정도 할 줄 알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제가 하는 것처럼 네. 영어가 됐든 뭐 중국어가 됐든 그렇죠. 막 뭐라라라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국어 능통자도 됩니까? 저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그린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고. 어이가 없으신가요? 예. 외국 회사는 되겠죠. 우리나라로 출장이 오면. 외국 회사에서 네. 저 정도로 한국말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또 여기서 또 세 가지 꿀팁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럼 한국어 능통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어 능통자는 외국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사장님이 그날 저기 사랑니를 뽑으셨어요. 출장 가는 날 전날에. 그래갖고 여기 막 이렇게 막 이거 손 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막 한국말 잘 못하죠. 이렇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어 능통자가 있어야지. 한국어 능통자가 있으면 그러면 한국인도 인정해 주세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그냥 퇴근할게요. 네.